이 동영상은 2017년 2월 26일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직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헌재 불출석 결정했을 때 그때의 그 화면입니다. 제가 요즘에 문현동 금괴 사건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저도 그 사건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뭐 급한 문제가 많거든요. 금괴 사건. 그런데 왜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고, 저는 사실 많이 제가 제 방송한 걸 다시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제가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마치 댓글에서 말하듯이 백준흠 씨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제가 이렇게 따발총을 쏘는 식으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태극사랑 고소는 아무 관계도 없는 백준흠 씨의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마치 백준흠 씨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근데 그 사건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저 사람은 이야기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그 촛불을 든 사람들 중에 아주 극렬분 자, 극좌분 자들이 이 사건을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하고,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좌파든 우파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어떻게 좀 잘못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신경 꺼. 그냥 정치야 어떻게 되든 굴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파 속에도 상당수 있었고 좌파 속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든 없든 그거는 탄핵을 결정할 만한 국정농단도 아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아니고 태블릿 PC도 아니고 그냥 무슨 잘못이 있었다면 그냥 좀 나무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나무라고 넘어갈 문제였지, 그것을 국정을 농단한 자다,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관심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표현하면서 야, 이거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탄핵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편들고 나섰으면 박근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한 그런 입장으로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방치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 공이 구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물론 문현동 금도굴 사건, 처음에는 금도굴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제가 금괴 사건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 정말로 금도굴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게다가 백준음 씨는 이미 그 금도굴 의혹을 받고 이미 15년 전에 수사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이 금도굴의 주범인 양 이렇게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이 분개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완전히 지금 인격이 다중에 의해 가지고 포위돼 가지고 그 소중한 따님의 결혼식까지 그 아버지가 금도굴범이라는 이러한 누명을 쓰고 결혼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혼기를 앞둔 딸내미,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편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고하게 백준음 씨는 그 정충재라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을 만나서 자기 재산도 많이 피해본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업가가. 그래서 그걸 재판을 통해서 검찰,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다 마무리하고 이제 15년의 시간이 지나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정충재란 사람이 이걸 터뜨려서 김일성이란 태평TV에 그 편파적인 그 목말라 하는 태극기 그 시민들, 문재인을 한 방에 날려보내고 싶어서 울분에 찬 이 태극기 우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니 이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하고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생긴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고한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촛불혁명은 완수가 된 겁니다. 전혀 무고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제가 너무 박준음 씨 얘기만 이렇게 해서 본래 태극사랑의 본연을 잃었기에 오늘은 백준음 씨 이야기도 좀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필요했는가? 좌파 진영에 왜 필요했냐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사람이 퇴임 후에도 영원한 정신적 지주로 남아서 좌파 집권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좌파 집권은 앞으로 50년간 집권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건재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왜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그 아버지를 보고 뽑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국보. 그 국보를 숭앙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따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뽑는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임기 5년 마치고 평화롭게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좌파들에게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이런 상태 하에서도 친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박이네 아니네. 이명박 씨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란 존재는 이명박이라 뭐 이런 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분은 퇴임 후에도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 그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세력들이 정말 그 태블릿 PC 말이 됩니까? 태블릿 PC가 다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결정난 후에도 은근슬쩍 집어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까지 간 이 대한민국의 헌정이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야만 사회지? 저는 백준음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무수한 군중들이 어떤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촛불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이 희생양을 필요로 했어요. 그 극렬한 자들, 좌파의 극렬한 자들은 한 사람의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했고 그것을 방조하는 수많은 중도적인 사람들의 무관심.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빨리 봉합시키고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우리 이걸로 계속 이렇게 국정 이렇게 논란하지 맙시다. 이것이 이정미가 읽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축 그 헌재 결정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탄핵시키지 않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자. 무관심하자. 헌법적 이익이 더 크자. 더 크다. 저는 제가 왜 일면식도 없는 백준음이란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으로 돼버렸는가. 저는 무엇을 알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다. 네, 무고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이 2002년 3년 그 정충재 씨가 고소한 도굴범 수사에서 이미 밝혀져서 무혐의 처리되고 다 끝난 일이에요. 재판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았어요. 이 무고한 사람을 지금 이 단계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함으로써 태평TV 김일선이가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자기 띄우려고 정충재와 만나서. 그래서 지금 애꿎은 사람이 희생되게 생겼어요. 희생이란 것이 꼭 사법적인 유죄 판결이 나야만 희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준음 씨를 지금 금도굴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백준음 씨가 금도굴범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충재 씨가 말했던 수많은 증언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40가지가 전부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태블릿 PC가 깡통 태블릿 PC라는 것처럼 정충재 씨가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 김옥랑이가 천억짜리 건물의 소유자다, 김경태 씨 딸이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동철이란 사람이 엄청난 갑부가 되어가지고 마이와 타고 다닌다. 전부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일부러 눈을 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당한 40가지나 되는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이 무고한 한 사람이 희생양을 요구하잖아요. 그 사람을 바다에 집어넣어라. 백준우미를 집어넣어라. 금도굴범으로. 우린 그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문재인을 박살내야 되겠다. 아니, 백준우미라는 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인형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인형을 갖다가 놓고 가상의 인물을 금도굴범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그거는 말이 돼요. 희생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희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제가 이렇게 아주 정말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회수를 보면 태평TV의 조회수는 몇만 조예요. 우리 태극사랑 보는 거는 뭐 많아야 2,000조예요. 그러면 몇만, 2만, 뭐 18,000명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 태블릿 PC 안에 뭐 모든 게 다 있었다, 이런 거를요, 중도파 사람들, 우파,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 사람들 모릅니다. 지금도 태블릿 PC가 뭐 그 안에 국정농단의 자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유튜브 열심히 공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압니다. 태블릿 PC 안에 뭐 어떤 것도 깡통 태블릿 PC였다는 거 압니다. 또 아주 극좌파들, 극성, 걔들 다 압니다. 태블릿 PC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단서도 되는 그런 깡통 태블릿 PC였다는 것을 극렬한 좌파들은 압니다. 그럼 누가 모르냐? 중간에 있는 사람들, 지금 태평TV 거기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은 태블릿 PC가 뭐 증거가 된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모르니 관심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태블릿 PC 안에 뭐 이게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홀딱 넘어가서 그거 맞다. 그러고는 까맣게 잊어먹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 증거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골 아프니까 이제 빨리 탄핵시키고 우리 그 다음 대통령 뽑고 빨리 그냥 넘어갑시다.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침묵한 다수들의 그 방기, 무책임,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입니다. 극좌파수들이 몇 명이라고 그 힘 갖고 탄핵이 돼요? 안 됩니다. 이 침묵했고 비겁했고 무관심했던 다수들이 조금이라도 깨어나서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만약 잘못이 있다 그러면 퇴임 후에 그 잘잘못 따지면 되죠. 그리고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까울 수 있지.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뭐 물어볼 수 있지. 때로는 국정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냥 어떤 그 아녀자에게, 저 사람은 아녀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잘못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게 좀 옛날 제가 멘트하던 게 나오는데요. 그건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관심. 지금 똑같아요. 백준흠 씨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백준흠 씨가 뭘 했든 그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이에 대한 문재인이 너 도둑놈아, 너 금도굴범 도둑놈아,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저쪽 극좌파이들은 똑같았습니다. 박근혜라고 불러가면서 이 사람은 쳐 죽여야 된다. 네가 태블릿 PC로 뭐 국정농단 했다. 예? 뭐 세월호 7시간 그때 너 자빠져 있었다.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그것이 왼손이었죠. 왼손. 이번에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인데 생긴 거 똑같아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보고 댓글로도 왜 이렇게 이 백준흠 씨 옹호만 계속하냐. 원래 태극사랑이 이러던 거였냐라고 우리가 눈 돌릴 시간이 많이 있지 않냐. 뭐 트럼프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많이 있지 않냐. 왜 여기에서 그렇게 집착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백준흠 씨가 뭐 도굴범인지 그 정충재인가요? 정충재 씨가 뭐 사기범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관심을 알고 정충재 씨의 동영상을 볼수록 백준흠 씨를 자꾸 알아갈수록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부터 보고 그 정충재 씨가 얘기하는 많은 그 발언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될수록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충재 씨가 기획한 고도의 사기 사건이었구나. 그걸 이제 와서 또 태평TV가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고, 이거 지금 판단이 딱 쓰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이 쓰는 것이 한쪽 편을 드는 겁니까? 사실을 알고 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회창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당시에 박근혜한테 가서 두문 삼고초려 했을 때 박근혜가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회창 그 후보의 그 삼고초려를 거절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저는 이회창을 지지했던 사람이지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박근혜 탄핵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박근혜 탄핵을 몰아붙였던 그 현상, 그 다중들의 어떠한 그냥 무식하게 몰아붙이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 현상하고 지금 규모는 좀 작을지 몰라도 그때는 뭐 촛불 민중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민중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촛불 민중은 아니지만 이 문현동 금괴의 민중, 문현동 금괴 민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민중의 숫자도 태평TV를 이렇게 태풍이 눈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촛불만큼 모여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작은 거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백준흠이 금도굴범이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백준흠 씨를 인터뷰하고 정충재 씨 그 동영상을 다 봤고 모두 보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백준흠 씨는 피해자고 무고한 사람이고 이것은 정충재란 사람이 기획한 고도의 사기 사건이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그리고 지금 제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태평TV란 걸 통해서 팽창시킴으로써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그럼 이 판단이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간 소수의 사람이라도 지금 막았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고, 선구자 방송하고, 영우 방송하고, 동주루 방송 나오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해서 계속 비난해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끝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끝장 토론. 그것이 비생산적인 끝장 토론이 아니고, 감정 싸움이 아니고, 과연 진실을 밝히자. 저는 이미 이러한 정황, 모든 정황에서 판단이 쓴 사람입니다. 그럼 판단이 쓴 사람이 편파적인 겁니까? 그러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편파적이 아니려면. 판단이 없는 사람. 그럼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어떤 사실, 팩트를 보고도 판단이 안 서. 그건 바보 멍충이지.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을 알았어, 자기가. 아, 이건 이렇게 된 거야. 땅을 안 파봐도 알아요, 이미. 땅 파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땅 안 파봐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문제를 우기니까. 촛불혁명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땅 파보자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고, 우리 태극사랑에도 언제 이게 뭐 금괴 사건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저도 뭐 제 일 제쳐놓고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잘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 관심을 문재인 공격하는 데 쓰면 된다? 원인은 아주 나쁜 거였는데, 원인은 정충재의 사기극이었는데, 거기에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문재인을 공격하는데 포탄으로 쓰인다? 독과 독수란 게 있습니다. 독나무에는 독이 달린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단추가, 좋은 단추가 달려가지고 그걸로 문재인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독과 독수, 독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또 독열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는. 내려놓고 김일성 같은 사람을 다 추방시키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 이게 뭔지 압니다. 정충재 씨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애꿎은 희생양 백준흠을 데려오라는, 그래서 처형하자는 거 아닙니까? 백준흠을 처형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굴범으로.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애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태국사랑님, 왜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적당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적당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구태여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일 제쳐놓고 더 산적한 문제들에 우리 집중합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 치우다 말고 이 방 지저분한데 다른 방 치우면 뭐합니까? 여기서 어떠한 선악의 결정을 분명히 내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다? 이건 독나무인데? 독나무에서 열린 이 독열매를 갖고 와가지고, 독이 든 열매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킨다고요? 그 열매 먹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습니다. 독에 올라서. 지금 태평TV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 정충재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독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독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독나무를 다 잘라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독이 없는 그런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억울하게 탄핵됨으로써 한국에서는 영원한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임기를 안 채웠으니까요. 그리고 임기를 채울 방법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어요. 제가 이 미약하나마 태극사랑 방송을 통해서 전 댓글을 보면서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그래도 양측의 입장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고, 아, 이것이 정충재 씨 사기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객관적으로 어느 편을 편들지 않는 거예요.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충재 씨가 지금 이것을 기획하고 사기한 사기극인데 그것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 많은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15년 전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가져다 대고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그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때 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그래도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뭐 또 계속 그래도 이 독나무에 독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독열매 따다가 박근혜 대통령 살리겠다고 그런 마음 먹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렇게 한다면 해보세요. 그 독열매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약 먹고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영원한, 제가 언젠가 태극사랑 방송에서 한국에서의 박정희 정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50년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제가 태극사랑 방송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뭐 동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아지지가 않죠. 힘든데 찾아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얼굴 해서
그런 방송을 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까지 휘말리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라는 이름은 곧 박정희란 이름이고, 그 이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이 정상적인 퇴임 후에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저 좌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정말 이런 음해와 일사불란하게 언론을 장악한 이 촛불혁명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이 우파를 지금 울분에 차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울분에 찬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거기에 쓰이는 모든 방법이 다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이 무고한 백준음이란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도굴금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사람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 인생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쪽에 쓰겠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엔 법칙이 있어요. 독나무에는 독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 열린 독열매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문재인을 미워하고 나도 똑같이 문재인을 미워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댓글에 답한 거를 그래도 문재인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얘기한 거는 그 사람 직책이 대통령이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뭐 할 일 없어서 이런 문현동 금괴 사건에 거기에 답변을 하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알아들어야지요.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듯 삼는 사람들의 이 심보는 뭡니까 도대체. 아주 그냥 비비 꼬여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좌절감이 온다고 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좀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다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릴 것 같더라도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정의로운 길, 올바른 길. 이렇게 애꿎은 아무 죄도 없는 백준음이란 사람을 이 범죄 피해자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피로써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